서둘러 버스를 타야 했던 그 새벽 오래된 지갑 속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허리를 굽혀 주었을 때 느낀 통증은 예전 같지 않았어요. 67년의 세월이 남긴 흔적이겠지요. 문득 지갑 속에 얼마가 남았는지 확인했습니다. 10,000원과 1,000원짜리 2장. 월말까지 일주일을 버텨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그래도 웃음이 났어요.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면 눈물부터 났을 텐데 이제는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제 이름은 박정희입니다. 남들이 제 이름을 들으면 항상 웃으면서 아이고 대통령님이세요? 하고 농담을 합니다. 1957년생 올해로 67세가 되었습니다. 두 아들을 키웠고 지금은 큰 아들 내외와 손자, 손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제 방이라고 해봐야 예전에는 작은 다용도실이었던 방이지만 지금은 제게 소중한 안식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식 키우고 나면 편안한 노후가 찾아온다고 하지만 제 인생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도 시키고 나니 남은 것은 빚 3천만 원과 지친 몸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빚도 거의 갚았고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67세의 새 출발이라니 제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죠. 제 이야기는 평범한 한국 어머니의 인생사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만나는 수많은 중년 여성들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예상치 못한 변화,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작은 행복들을 나누고 싶어 이 사연을 적게 되었습니다. 저는 경기도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는 서울이 정말 멀게만 느껴지던 시절이었어요. 넉넉하지 않은 집안 형편 때문에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곧바로 봉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손재주가 좋아 금방 일을 배웠고 월급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렇게 3년을 일하다가 동네 선배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회사원이었어요.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사람이라 결혼 생활에 큰 불안은 없었습니다. 첫째 아들을 낳고 3년 후에 둘째 아들을 낳았어요. 두 아이를 키우느라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아이는 엄마가 키워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으니까요. 남편의 월급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두 아이 키우고 집세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항상 빠듯했어요. 그래도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무리해서 강남의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습니다. 전세금 마련하느라 은행 대출을 받았는데 그때부터 빚의 굴레가 시작되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자 교육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사교육비에 학원비에. 아이들이 엄마 나 혼자만 학원 안 다니면 성적이 떨어져라고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어떻게든 보내줘야 했어요. 제가 공부를 더 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만큼은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길 바랐으니까요. 그 즈음 남편이 회사에서 구조조정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해고는 면했지만 월급이 삭감되었어요. 살림이 더 빠듯해지자 저는 파트타임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인근 마트에서 진열 일을 했어요. 오후 3시면 퇴근해서 저녁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벌어도 항상 돈이 모자랐어요. 큰아들이 서울의 사립대학에 합격했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밤낮으로 공부한 보람이 있었죠. 하지만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 대출을 받아야 했어요. 시부모님께 손을 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리 아이 공부시키는데 돈 아까울 게 어디 있어? 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둘째도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두 아들 모두 무사히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취업도 잘했어요. 큰아들은 대기업에 작은 아들은 공기업에 들어갔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좀 숨통이 트이겠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큰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희 부부는 망설임 없이 신혼집 마련을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남은 전세금을 빼서 아들에게 주고 저희는 월세방으로 이사했어요. 젊은 애들이 시작을 잘해야지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작은 아들도 곧 결혼할 나이가 되어 또 목돈이 필요했고 그렇게 대출은 쌓여갔습니다. 남편이 정년퇴직을 한 것은 제가 60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퇴직금으로 빚을 일부 갚았지만 여전히 3천만 원의 빚이 남아 있었어요. 남편은 경비원으로 재취업했지만 월급은 최저시급에 불과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건강했으니까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며 살던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병원비를 감당할 수 없어 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로 최대한 절약했지만 그래도 돈은 나갔습니다. 재활치료를 거쳐 간신히 걸을 수 있게 되었지만
더 이상 일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때 큰아들이 어머니 아버지 이제 저희랑 같이 살아요라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어요. 젊은 부부의 삶에 부담을 주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큰아들 가족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함께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건 며느리와의 관계였어요. 서로 살아온 환경이 달랐고 사소한 생활 습관의 차이로 자주 마찰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직장 다니며 아이 둘 키우느라 바빴고 제가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었지만 서로 만족스럽지 못했어요. 저는 제 방식대로 하고 싶었고 며느리는 자기 방식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장을 보고 무거운 쌀 한 포대를 들고 오는데 허리에 심한 통증이 왔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디스크였어요. 의사는 무리하면 수술까지 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집안일을 도울 수 없게 되자 며느리의 눈치가 더 보였어요. 말로는 어머니 쉬세요라고 했지만 한숨 쉬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의 건강은 점점 나빠졌고 결국 65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지니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슬퍼할 겨를도 없이 장례를 치르고 나니 또 빚이 늘어 있었습니다. 보험금으로 일부를 갚았지만 여전히 2천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에 며칠을 울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나오는 돈은 월 48만 원. 기초연금 30만 원을 더해도 생활하기 빠듯했어요. 무엇보다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아무리 아들 집이라지만 손 벌리고 살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괴로웠어요. 어느 날 아침 텔레비전에서 시니어 일자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습니다. 65세 이상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날로 근처 노인복지관에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노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 알게 되었고 곧바로 신청했어요. 처음 맡은 일은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였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주 5일 일하고 월 70만 원을 받았어요. 일이 그리 힘들지 않았고 아이들을 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렇게 1년을 일하고 나니 500만 원 정도를 모을 수 있었어요. 빚을 조금씩 갚아나갔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실버 바리스타 교육 프로그램을 한다는 공고를 보았습니다. 평생 커피를 마시기만 했지 만들어 본 적은 없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게 설렜습니다. 3개월 과정을 성실히 수료했고 자격증도 땄어요. 운 좋게도 지역 내 실버 카페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러서 실수도 많이 했어요. 에스프레소 머신 사용법도 헷갈리고 우유 스티밍도 잘 안 됐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 연습했어요. 손님들이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시다니 대단하세요라고 할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카페에서는 급식 도우미보다 더 많은 월 90만 원을 받았어요. 게다가 손님들이 주는 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반 정도 일하니 남은 빚을 거의 다 갚을 수 있었어요. 빚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일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다양한 연령대의 손님들과 대화하며 세상 이야기를 듣는 게 즐거웠습니다. 특히 제 또래의 어르신들이 오셔서 우리도 뭔가 할 수 있을까? 라고 물을 때면 제 경험을 나누며 용기를 드렸어요. 그렇게 지내다 보니 어느새 저는 정의 바리스타로 불리며 동네에서 유명해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집에서의 제 위치였어요. 더 이상 부담스러운 시어머니가 아니라 돈을 벌어오는 당당한 가족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자연스레 좋아졌어요. 서로 직장 다니는 여성으로서 공감대가 생겼고 퇴근 후 함께 저녁 준비하며 나누는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손주들도 달라졌어요. 우리 할머니는 카페에서 일하시는 멋진 바리스타야라고 친구들에게 자랑한다고 하더군요. 가끔 카페에 와서 제가 만든 음료를 마시고 할머니 이거 진짜 맛있어요. 라고 말해줄 때면 행복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나서 또 달라진 건 제 생활 패턴이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준비하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 후에는 취미생활도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육에 참여해 카카오톡과 유튜브 사용법도 배웠어요. 이제는 손주들에게 물어보지 않고도 스마트폰을 잘 다룹니다. 특히 좋아하게 된 것은 유튜브에서 요리 영상 보는 것이었어요. 평생 한식만 해오다가 이제는 파스타나 리조또 같은 서양 요리도 만들어 봅니다. 며느리가 제 요리를 먹고 어머니 이거 정말 맛있어요. 라고 할 때 가장 뿌듯해요. 새로운 취미도 생겼어요. 카페에서 만난 단골 손님 중에 시니어 모델 활동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권유로 시니어 모델 교육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내가 무슨 하며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서 도전했어요. 첫 수업에서 워킹을 배울 때는 정말 어색했습니다. 평생 허리 굽히고 살았는데 갑자기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걷는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강사님이 정희님 67년 동안 당당하게 살아오셨잖아요. 그 자신감을 보여주세요라고 격려해 주시니 조금씩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3개월의 교육을 마치고 지역 행사에서 열린 시니어 패션쇼에 참가했어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대에 서는 경험이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음악이 시작되자 연습한 대로 걸었어요. 관객석에서 손주들이 할머니 멋있어요. 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패션쇼 이후로 지역 행사나 시니어 관련 광고에 종종 참여하게 되었어요. 많은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평생 자식과 남편을 위해 살아왔는데 이제는 제 즐거움을 위한 활동을 한다는 게 신선했어요. 지금 제 방 벽에는 작은 칠판이 하나 걸려 있습니다. 거기에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요. 오늘 손님이 커피가 맛있다고 칭찬해 줌, 길에서 만난 이웃이 예뻐졌다고 함, 맛있는 저녁을 함께 먹은 같은 소소한 일들이죠. 이렇게 하루를 정리하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물론 여전히 어려운 일도 있어요. 가끔 허리가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립니다. 나이 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제 나이에 다른 분들보다 활동적으로 지내다 보니 건강이 많이 좋아졌어요. 병원에 가는 횟수도 줄었고 약 먹는 것도 줄었습니다. 요즘 제 하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간단히 스트레칭을 합니다. 아침 식사는 제가 챙겨요. 손주들에게 할머니표 토스트를 만들어주는 것이 일과의 시작입니다. 신선한 아보카도를 으깨어 토스트 위에 올리고 그 위에 달걀 프라이와 토마토를 얹어요. 처음에는 낯설어 하던 손주들도 이제는 매일 찾을 정도로 좋아합니다. 식사 후 8시쯤 집을 나서 카페로 출근합니다.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일하고 퇴근 후에는 종종 복지관에 들러 시니어 모델 연습을 하거나 새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해요. 집에 돌아오면 저녁 준비를 돕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저녁 시간에는 손주들 숙제를 봐주거나 함께 텔레비전을 보기도 해요. 밤에는 취침 전 독서를 합니다. 예전에는 책을 잘 읽지 않았는데 이제는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을 읽는 게 취미가 되었어요. 특히 다른 나라의 문화나 여행에 관한 책을 좋아합니다. 비록 직접 여행하기는 어렵지만 책을 통해 세계 곳곳을 여행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요즘 가장 행복한 순간은 일요일 아침입니다. 온 가족이 늦잠을 자는 동안 저는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코코아를 끓입니다. 제가 카페에서 배운 방식으로 우유를 데우고 질 좋은 코코아 가루를 넣어 부드럽게 저어요. 그 향기에 하나둘 가족들이 일어나 부엌으로 모여듭니다. 함께 코코아를 마시며 나누는 대화가 일주일의 시작을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얼마 전에는 작은 아들 가족이 놀러 왔어요. 손자, 손녀가 커피 만드는 할머니가 신기하다며 카페에도 찾아왔습니다. 제가 만든 초콜릿 음료를 마시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작은 아들이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사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정말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진 않아요. 여전히 큰아들 가족에게 의존하는 부분이 있고 제 독립된 공간을 갖지 못한 아쉬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 삶에 주도권이 생겼습니다. 제 수입으로 용돈도 쓰고 가끔 손주들에게 작은 선물도 해줄 수 있어요. 무엇보다 더 이상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위안이 됩니다. 최근에는 조금 더 큰 꿈이 생겼어요. 작은 찻집을 열고 싶다는 꿈이죠. 아직은 자본금이 충분하지 않아 실현하기 어렵지만 조금씩 저축하고 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부담 없이 모여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어요. 함께 책도 읽고 때로는 작은 공연도 열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 나이 또래 분들 중에는 아직도 이제 늙었으니 집에서 쉬어야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다고 느껴요. 67세 어떻게 보면 늦은 나이일 수도 있지만 아직 배울 것도 경험할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달에는 처음으로 SNS도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에 제가 만든 커피나 음식 사진을 올립니다. 처음에는 손주들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팔로워가 100명이 넘었다고 손주가 알려줬을 때 뭐라고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나 같은 늙은이가 뭘 할 수 있겠어라는 생각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진짜라는 것을요. 마음만 젊으면 새로운 도전도 새로운 경험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물론 젊은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지금이 더 행복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젊을 때는 너무 바빠서 너무 불안해서 행복을 느낄 여유가 없었거든요. 지금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소소한 기쁨에 만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끔 눈을 감고 생각해 봅니다. 내가 만약 그대로 집에만 있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죽이고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기분으로 우울하게 지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매일 아침 설레는 마음으로 일어납니다. 오늘 어떤 손님을 만날지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울지 기대하면서요. 제 변화를 지켜본 친구들도 달라졌어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온 동창 친구가 최근에 베이킹 수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친구는 실버 댄스 동아리에 가입했고요. 서로의 도전이 좋은 자극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카페에서 일하는 제 모습을 담은 사진이 지역 신문에 실렸습니다. 인생 2막을 사는 시니어들이라는 특집 기사였어요. 기자가 왜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냐고 물었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시작했지만 지금은 제 존재 가치를 찾기 위해 일합니다. 얼마 전 동창회에 갔다가 재미있는 경험을 했어요. 50년 만에 만난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서로 알아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백발이 되고 주름이 늘었으니까요. 그런데 한 친구가 저를 보더니 정희야, 넌 예전보다 더 젊어 보인다고 했어요. 다들 그 말에 동의하더군요. 저는 웃으며 비결은 일하는 거야. 매일 카페에서 일하면서 젊은 사람들 만나고 새로운 것 배우니까 마음이 젊어진 것 같아라고 했죠. 동창회 자리에서 다들 자식 자랑, 손주 자랑이 한창이었어요. 저도 당연히 제 아들들과 손주들 이야기를 했지만 더 열정적으로 했던 건 제 일과 취미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친구들이 놀라워하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나이 든다고 꿈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카페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은 대학교 3학년이라는 여학생이에요. 매일 아침 수업 전에 들러서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저에게 인생 상담을 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제 나이 때 어떠셨어요?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뭐예요? 같은 질문들이었죠. 처음에는 내가 뭘 알겠냐며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그 학생이 진심으로 조언을 구하는 것 같아 솔직하게 제 경험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특히 하고 싶은 일을 미루지 말라는 조언을 자주 했습니다. 저처럼 67세에 새 출발을 하는 것보다 젊을 때부터 자신의 꿈을 좇는 것이 더 좋으니까요. 이제 그 학생은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얼마 전에 할머니 덕분에 용기를 내서 창업하기로 했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평생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 이런 느낌일까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작은 도전을 하나 더 시작했어요. 동네 문화센터에서 시니어를 위한 글쓰기 강좌가 열린다는 공고를 보고 신청했거든요. 평생 일기도 제대로 써본 적 없는 제가 글쓰기라니 처음에는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경험이라는 생각으로 용기를 내봤어요. 첫 수업에서 선생님이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는 보물입니다. 그것을 글로 남기는 것은 후대에 남기는 가장 값진 선물이 될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이 그저 평범하고 특별할 것 없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에게는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글쓰기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무슨 말부터 써야 할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그냥 떠오르는 대로 써보세요라고 조언해 주셔서 제 어린 시절부터 차근차근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다 보니 잊고 있던 기억들이 많이 떠올랐어요. 시골에서 보낸 어린 시절 첫 월급을 받던 날의 기쁨, 첫 아이를 안았을 때의 벅찬 감동. 그렇게 한 편 한 편 글을 쓰다 보니 어느새 제 인생의 큰 흐름이 글로 정리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동안 쓴 글들을 모아 작은 책자로 만드는 시간을 가졌어요. 박정희의 인생 이야기라는 제목의 소박한 책자였습니다. 손주들에게 선물했더니 정말 좋아하더군요. 특히 제가 그들의 나이였을 때 이야기를 흥미롭게 읽었어요. 할머니도 우리처럼 장난치고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하고 물어보는 모습이 귀여웠습니다. 글쓰기 수업을 통해 또 하나 깨달은 것은 제 인생에 정말 감사할 일이 많다는 사실이었어요.
물론 힘든 시간도 많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건강하게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도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요즘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박정희 씨, 오늘도 멋진 하루를 보내세요. 웃기게 들릴지 모르지만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습관이 생기니 하루가 더 긍정적으로 시작됩니다. 가끔은 만약에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만약 남편이 아직 살아있다면 지금의 제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 아마도 크게 놀라면서도 자랑스러워 했을 것 같아요. 항상 당신은 할 수 있어라고 응원해 주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면 남편이 곁에 없는 서운함보다는 함께 했던 시간에 대한 감사함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얼마 전 큰아들이 제게 물었어요. 어머니, 요즘 행복하세요? 잠시 생각해보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물론 행복하지. 빚도 거의 다 갚았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손주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완벽한 행복은 아니지만 충분히 행복해. 아들이 안도의 표정을 지으며 웃더군요. 사실 제가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아들은 많이 걱정했어요. 어머니 나이에 무슨 일이냐, 그냥 집에서 편히 쉬세요라고 말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제 선택을 존중해주고 응원해줍니다. 며느리도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카페에서 일한다니 하고 어색해했지만 지금은 친구들에게 자랑을 한다고 하더군요. 미래에 대한 계획도 조금씩 세우고 있어요. 당장은 찻집을 열기 어렵더라도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제가 만든 수제 과일청이나 수제 쿠키를 판매하는 거예요. 아직은 막연한 계획이지만 손주가 할머니, 제가 온라인 마케팅 도와드릴게요 라고 해서 용기가 나네요. 다른 한편으로는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한 달에 2번 동네 독거노인 분들께 제가 만든 음식을 가져다 드리고 이야기 나누는 일이에요.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과 대화하다 보면 저도 많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특히 90세가 넘으신 한 할머니께서 사는 게 힘들어도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다 보면 어느새 이 나이가 돼 있더라라고 하신 말씀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얼마 전에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작은 강연도 했습니다. 67세 새 출발의 즐거움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이었는데 생각보다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몇몇 분들이 다가와 용기를 얻었다. 나도 도전해보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 인생의 어려움과 극복 과정이 단지 제 개인의 경험을 넘어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분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만약 제가 빚에 쫓기지 않았다면, 만약 남편이 건강하게 곁에 있었다면 지금처럼 새로운 도전을 했을까?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게도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기가 결국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삶이란 참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20대에 꿈꾸던 미래와 지금의 현실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때는 단순히 아이들 잘 키우고 남편과 평안하게 노후를 보내는 것이 꿈이었어요.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았고 저는 67세에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후회는 없어요.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일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물론 젊음이 주는 에너지와 가능성은 없지만 나이가 주는 지혜와 평온함이 있어요. 그것도 나름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손주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울 때면 자주 말합니다. 너희에게 배울 게 많구나. 그러면 손주가 웃으며 말해요. 할머니도 저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게 많아요. 세대 간의 이런 교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서로 다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 살면서 배우고 나누는 것,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손녀가 학교 숙제로 존경하는 인물 인터뷰를 해야 한다며 저를 인터뷰하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할머니보다 더 대단한 사람 많잖아라고 말했는데 손녀가 제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할머니예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인터뷰 질문 중에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것도 있었어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도전하는 용기가 아닐까? 사랑이 없으면 삶이 메마르고 도전이 없으면 삶이 정체되니까. 손녀가 열심히 필기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습니다.
지금 제 방 책상 위에는 작은 버킷리스트가 있어요. 70세가 되기 전에 해보고 싶은 것들의 목록이죠. 외국 여행 가보기, 자전거 배우기, 봉사활동 100시간 달성하기, 수영 배우기, 직접 만든 차로 찻집 열기. 몇 가지는 이미 이루었고 나머지도 하나씩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특히 여행은 정말 가고 싶어요. 평생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해봤거든요. 일본의 온천이나 유럽의 카페들을 방문해 보고 싶습니다. 매달 조금씩 여행 자금을 모으고 있어요. 내년쯤에는 작은 아들 가족과 함께 일본 여행을 갈 계획입니다. 이렇게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목표를 세우니 삶이 더 즐거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이런 설렘을 느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한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혼 전 청춘 시절, 자식 키우며 보낸 중년 시절, 그리고 지금의 노년 시절. 각 시기마다 나름의 기쁨과 슬픔, 도전과 성취가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자유롭고 진정한 나로 살아가는 시간은 아마도 지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쩌면 나이 들매 가장 큰 선물은 이런 자유가 아닐까요? 더 이상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나의 진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 더 이상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 없이 실수해도 웃으며 넘길 수 있는 자유. 더 이상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해야 한다는 강박 없이 지금 이 순간을 즐길 수 있는 자유. 제 삶을 돌아보면 가장 후회되는 것은 너무 오래 기다렸다는 점입니다. 아이들이 대학 가면 내 일을 시작해야지, 아이들이 결혼하면 내 취미를 가져야지, 남편이 은퇴하면 우리 부부만의 시간을 가져야지. 계속 미루다 보니 기회를 많이 놓쳤어요.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것에는 적절한 타이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이르지도 너무 늦지도 않은. 사실 제 나이에 새 출발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체력적으로도 한계가 있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속도도 젊었을 때보다 느립니다. 하지만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 포기하지 않는 것이니까요. 마트에서 일할 때도, 카페에서 일할 때도, 시니어 모델 활동을 할 때도 항상 제 마음속에 있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 간단한 말이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누군가 제게 어떻게 그 나이에 그런 일을 시작할 용기가 생겼어요? 라고 물으면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해보자고 생각했어요. 안 되면 그만두면 되니까요. 두려움은 항상 있었습니다. 처음 카페에서 일할 때도 내가 실수하면 어쩌지? 손님들이 나이 든 바리스타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이 많았어요. 하지만 그런 두려움을 뛰어넘었을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것 또한 소중한 경험이니까요. 요즘 텔레비전을 보면 인생 이모작 100세 시대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과거에는 60세면 노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60대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에도 30년 가까이 살아가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 30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것이 현대 노인들의 과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 30년을 그저 시간을 소비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배우고 도전하고 성장하며 살고 싶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몸소 증명하고 싶습니다. 물론 건강이 허락하는 한에서요. 다음 주에는 노인 일자리 성공 사례라는 잡지에 제 이야기가 실린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하면서 기자가 물었어요. 다른 노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지만 두 번째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식 키우느라 본인의 삶은 뒤로 미뤄두었던 분들, 은퇴 후 갑자기 찾아온 공허함에 힘들어하는 분들, 빚에 시달리며 희망을 잃어가는 분들.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관심 있던 분야의 강좌를 듣거나 가까운 복지관에 방문해 보거나 오래전에 포기했던 취미를 다시 시작해 보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첫 발을 내딛는 용기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저 빚을 갚기 위해 일을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습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변화였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놀라운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저 첫 걸음을 내딛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느 때와 같이 일어나 준비를 마치고 카페로 출근했어요. 커피 향이 가득한 공간에서 다양한 손님들을 만나며 저는 오늘도 행복을 느낍니다. 이것이 제가 꿈꾸던 노후의 모습은 아니었지만 어쩌면 더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빚 3천만 원과 함께 시작된 저의 67세, 그 새 출발이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도전하고 배우고 성장할 것입니다. 아직 제 인생은 현재 진행형이니까요.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당신의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젊은지가 중요하지요. 이 말을 가슴에 담고 오늘도 저는 한 발짝 더 나아갑니다. 67세의 새 출발, 이것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믿으며